여름 끝에 피는 꽃. 오픈. 처음부터.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기억은 조각나 파편이 되기 마련이다. 그런 조각난 파편들 속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조각들이 있다. 흔히 추억이라 불리는 그런 조각들 말이다. 손을 뻗어 붙잡은 추억 두 조각이 한여름밤의 별빛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몇 광년은 좋게 떨어져 있을 두 별처럼 아득하면서도 한쪽에서 손을 뻗으면 금세 닿을 것만 같은 그 추억의 조각들이 내 안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오, 팡팡 터지는구만. 오, 감성적이야, 오프닝이 되게.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려는지 그날의 하굣길은 유난히 더웠다. 맛있다. 오, 더빙돼! 와우! 너무 좋은데? 한 손으로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아내려는데 옆에서는 무더위 따위는 잊은 듯한 달콤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해 보이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내 클래스메이트 유미. 언제나 활기가 가득하다 못해 넘쳐버릴 것 같은 그녀는 날아갈 듯한 얼굴로 방금 산 크레페를 크게 한 입 베어 문디었다. 있지, 여기서 파는 크레페는 특히 더 맛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 나에게 긍정을 강요하는 듯한 단정적인 목소리. 응, 그러게 맛있는 것 같아. 진심이 반전도 섞인 형식적인 대답과 함께 나도 크레페를 한 입 베어 먹었다. 새콤한 딸기 가집과 달콤한 초코 시럽이 입안에서 뒤섞여 녹아내린다. 너무나도 진짜 같아서 오히려 인공적인 느낌이 물씬 드는 맛? 역시 맛있으니 된 걸까? 라고 생각하며 나는 크레페를 한 입 더 베어 물었다. 맛있다. 오랜만에 크레페를 맛보는 내 뇌가 내린 결론이었다. 게다가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가 더 맛있는 것 같아. 크레페라면 안 질리고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데. 그러고 보니 같이 디저트 가게 들린 것도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그게 머쓱한 웃음을 지어 보이는 유미. 뭐지? 나한테 미처 이야기 못한 일이라도 있었던 걸까? 나는 유미의 당황스러워하는 보기 드문 모습을 바라보며 크레페를 한 입 베어 물려던 참이었다. 있지. 나 요즘 살 좀 찐 것 같지 않아? 전혀 아닌 것 같은데? 뭐야, 그런 걸 왜 나한테 갑자기 물어? 하마터면 체할 뻔했다. 그 정도야? 요즘 들어 디저트 가게에 발이 뜸했던 건 다이어트 때문이었구나. 그거야 당연히. 지금은 너 말곤 대답해줄 사람이 없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얼굴에 난감한 티를 잔뜩 묻힌 채 나는 쭈뼛쭈뼛 유미를 훑어보았다. 몇 달 전에도 이런 함정 질문에 걸려서 그러게 조금 찐 것 같아 라고 생각 없이 대답했다가 며칠 동안 시달렸었지. 그렇다고 마땅한 대답이 떠오른 건 아니었기에 나는 유미를 멀뚱멀뚱 바라보고만 있었다. 지금이라도 좋으니 이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지 않을래 라는 의미였지만
질문을 철회해달라는 무언의 요구는 역시나 씨알도 먹히지 않는 듯해 보였다. 그게 혀끝을 벗어난 언어의 조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를 향해 날아간다. 나는 오히려 살이 조금 찐 쪽이 더 예뻐 보이는데? 응? 친구끼리 이런 말 하나? 뭐라는 거야? 그치? 뭐라는 거니? 나 뭐라는 거니? 황급히 고개를 반대편으로 틀렸는데 옆에서 당황스러움의 농도가 한층 더 짙어진 유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네 취향 물어본 게 아니잖아. 아, 나 남자야? 나 너랑 사귀는 사이니? 잠시만. 아니면 동성 커플이니? 생각 없이 내뱉은 한마디였는데 의외로 효과 만점이었다. 자신의 늘어난 몸무게에 대해 잠깐 투정을 부리던 유미는 곧바로 다른 화제로 방향을 돌렸다. 그나저나 곧 여름방학이잖아? 응, 그렇지. 뭐 했다고 벌써 여름방학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새 1년하고도 6개월에 두 번째 여름방학인가? 넌 여름방학 때 뭐 할 거야? 글쎄, 정말 아직 생각해둔 건 없는데. 지난 방학 땐 정말 여러모로 바빴었는데 하지만 이번 여름방학은 잘 모르겠다. 넌 계획해둔 거라도 있어? 난 이번 여름방학은 후배들 멘토링이나 봉사활동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어. 참, 그리고 방학 끝나고 있을 학예제 준비도 해야 되고. 너다운 계획이네. 열심히구나. 하긴 유미라면 분명 계획이 있을 거라 생각했다. 이번 여름방학이 아니면 이젠 봉사활동할 시간도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겠네. 정말 유미답다고 할 수 있는 이 미래지향적인 계획이다. 크레페를 한 입 더 베어 물었다. 크림이 녹아내리고 달콤한 향이 입안 가득 퍼진다. 황홀경에 빠졌구만. 디저트는 충분하지, 그럴 수 있어. 생각에 잠기게 하는 진한 달콤함이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어려운 고민이네. 아마 이 세상 그 누구도 이런 고민을 해본 적 없겠지. 생각해둔 게 없으면 나랑 같이 봉사활동이라도 가보는 건 어때? 봉사활동? 그것도 괜찮겠다. 생각 한번 해볼게. 너도 이제 슬슬 대학 진학 걱정해야 될 시기라고. 하긴 그것도 그렇지. 너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대학은 늘 가고 싶은걸. 유미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그녀가 나를 미래로 인도하는 듯한 기분이 든다. 유미는 멍하니 생각에 잠겨있는 나를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속으로 긴 한숨을 내쉬었다.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다. 이젠 발걸음을 떼어야 하는 시간인 걸까? 참, 주말에 이번 학기 성적표 받지 않았어? 응, 받았어. 토요일쯤 받았던 것 같은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 망했지. 50등 정도였나? 잘 본 건가, 50등? 정말? 많이 올랐네. 작년 2학기 때까지만 해도 아슬아슬하게 2자리 등수였잖아. 오른 거야? 그래? 막 99등 그랬나 보네. 네 덕분이지 뭐. 하긴 그렇지? 빈말은 아니었지만 유미는 내 말에 생각보다도 그 강한 긍정을 보이며 키득였다. 뿌듯한데 내가 가르친 학생 성적이 그렇게 올랐다니까. 네, 감사합니다, 유미 선생님. 한껏 기분이 업된 듯한 그녀의 말에 맞장구를 쳐준다. 매일같이 유미가 나한테 신경을 써줘서 성적이 오른 건 분명한 사실이었으니까. 겨울방학 때 무척이나 바빴던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거였고 말이다. 그렇지? 그렇지? 유미는 정말 제자를 보는 스승처럼 뿌듯한 미소를 지으며 내 어깨를 두드렸다. 그럼 다음 학기에도 성적이 올라서 30등 안에 들어가면 겨울방학 때 나랑 같이 여행이라도 가보는 건 어때? 여행?
여행. 3학년 되기 전에 리프레시라도 할 겸. 그것도 좋지. 잠깐, 너랑 나랑 둘이서? 왜? 둘인 게 뭐 어때서? 둘이서. 왜? 싫어? 아니, 싫은 건 아닌데. 싫다기보다는 아니, 친구라며 단둘이서 여행이라니. 그건 좀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복잡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마구 솟아났다. 그럴 게 뭐 있어. 설마 나쁜 생각이라도 한 거야? 너 왜 나에게 질문을 그렇게 하니? 전혀 아닌데. 진짜 절대 아니거든, 그건. 내 눈에 뭐가 쓰여있기라도 한 건지 유미는 내 눈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 얘기는 나중에 성적 나오면 더 하는 걸로 하자. 유미는 자신의 고조된 기분을 숨길 생각은 없었는지 가벼운 허밍과 함께 사뿐사뿐 발걸음을 옮겼다. 유미의 손에 들려있던 크레페는 그새 어디로 사라진 건지 자취를 감춘 뒤였다. 어렴풋이 나는 달콤한 향만이 크레페가 존재했음을 알려줄 뿐. 나는 반쯤 남은 크레페를 우물거리며 그녀의 옆을 걸었다. 참, 동아리 활동은 잘 돼가? 뭐 그럭저럭. 너 방학 때 동아리 활동 보고서 완전 잘 적어서 내야 된다. 내가 거기 유령부원 꽂아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알겠어. 걱정 안 해도 돼. 정말이지? 믿는다? 유미가 문득 생각난 게 있다며 꺼낸 이야기는 다름 아닌 내 동아리에 관한 것이었다. 내가 속한 동아리는 오컬트부? 현대과학기술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현상을 연구하는 동아리라고 일단은 알려져 있다. 그런데 오컬트부라니. 요즘 시대에 오컬트가 웬 말이야? 그러니까 나도 궁금하네. 왜 유령 부원뿐인 오컬트부라니. 이 정도면 충분히 오컬트 부스럽지 않아? 뭐야, 그 썰렁한 농담은. 아까 전에 웃음기 넘치던 목소리는 어디로 가고 물을 잔뜩 끼얹은 듯한 무거운 목소리가 대답으로 들려왔다. 내가 속한 오컬트부는 부원이 나를 포함해 7명 정도밖에 안 되는 소규모 동아리다. 뭐 이마저도 2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원이 모두 유령 부원인 헐뿐인 동아리이지만 말이다. 헐뿐인 오컬트부가 명목을 유지할 수 있는 건 학생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미의 공이 컸다. 부회장인 유미가 사람을 구해 유령 부원을 어찌어찌 구해 학생부에 제출해줬으니까 고맙네. 정말 유미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나 모르겠다. 정말. 크레페를 다 먹고는 나는 버릇처럼 손에 묻어있던 슈가 파우더를 후 불어 바람에 날려보냈다. 밋밋한 단내가 송진가루처럼 흩날린다. 물론 여기서는 소나무는커녕 관목 한 그루조차 볼 수 없지만 말이다. 횡단보도 앞에 서자 주변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던 광목도 여름이면 지겹도록 들을 수 있던 매미들의 울음소리도 이곳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빈자리는 도로변에 솟아있는 태양과 패널과 안내 로봇이나 순찰 로봇들이 거리를 돌아다니며 내는 삐빅거리는 소리가 대신한다. 크레페가 잔뜩 들어있던 새콤한 딸기도 달콤한 초콜릿도 분명 어느 실험실 배양 접시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겠지. 어디를 둘러보든 내리쬐는 태양을 제외하면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다. 인조미에 물든 세상, 이 세계를 단번에 압축하는 말이다. 그나저나 오늘따라 너무 더운 것 같아.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옆에서는 더위에 못 이겨 투정을 부리는 유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미도 더위를 타는지 자신의 교복 셔츠를 연거푸 팔랑였다. 다이어트 한다며. 이 정도 땀 흘렸으면 살도 빠지지 않았을까? 과학도 잘한다는 애가 왜 이럴 때만큼은 이성적이지 못한 걸까? 신호가 바뀌고 나와 유미는 건너편 길목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었다.
매끄럽게 포장된 횡단보도의 딱딱한 감촉이 발끝에 전해진다. 그때였다. 아스라이 멀어져가는 유미의 목소리. 나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내 옆에 스치듯 지나가는 한 소녀를 바라본다. 중학생 정도로 되어 보이는 그 소녀는 땅속에 얼굴을 파묻기라도 한 것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내 시선을 눈치챈 걸까? 조심스럽다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조심조심 고개를 든 소녀의 눈동자가 나와 마주친다. 거기서 혼자 뭐해? 횡단보도 저편에서 유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나는 무언가에 홀린 듯 그 소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잠시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소녀의 눈동자가 묘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나와 눈을 마주치고 있던 소녀는 돌연 나와는 반대 방향으로 급히 뛰어갔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가 내 손목을 붙잡았다. 여기서 뭐해? 이러다 신호 바뀌겠어. 유미였다. 나의 손목을 붙잡은 유미는 나를 거의 끌고 가다시피 하며 반대편 건목까지 뛰어갔다. 아슬아슬하게 신호가 바뀌고 가느다란 한숨소리가 들려왔다. 곧이어 유미의 잔소리가 이어졌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야? 갑자기 횡단보도에 멈춰서서는. 미안. 멋쩍은 웃음으로 상황을 넘어가려던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유미. 유미는 정말 내 얼굴에 구멍이라도 뚫을 기세로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혹시 지나가는 길에 네 이상형이라도 본 거야? 응? 아니야. 그럴 리가. 거짓말. 분명 뭐에 홀린 것 같은 얼굴이었거든? 유미의 날카로운 눈빛에서 찌릿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이러다 감순사하는 건 아닐까 하는 정도로 지릿지릿한 눈빛이었다. 어쨌거나 조심해. 또 호버크라프트에 치이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호버크라프트가 뭐야? 알겠어. 앞으로는 조심할게. 유미의 날카로웠던 눈매가 다시금 원래 모습으로 되찾는다. 유미의 걱정 어린 말에 나는 연신 미안한 티를 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고 보니 그 일도 벌써 1년 넘게 지났네. 그러게, 엊그제 일 같은데 뭐지? 시간 참 빠르다. 그치?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유미가 말한 그 일이란 나와 그녀가 처음 만난 그날의 일을 의미했다. 어쩌면 내가 그날의 일을 엊그제 같다고 느끼는 것도 그때 일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그런 게 아니었을까? 유미와 내가 처음 만났던 그날. 그날도 횡단보도 위였다. 정신을 차려보니 세상이 90도로 기울어져 있었다. 뺨에서는 차가우면서도 매끄러운 감촉이 전해졌다. 세상이 기울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길바닥에 넘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그곳에는 나에게 손을 내미는 한 여학생이 서 있었다. 그것이 유미와의 첫 만남이었지만 그녀가 유미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건 그로부터 조금 더 뒤의 일이었다.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아까 크래프트에 치였다 그랬지? 손을 내밀며 내게 안부를 묻는 그녀. 나는 얼떨결에 그녀의 손을 붙잡고 몸을 일으켰다. 고마워라. 뭐가 어떻게 된 거지? 너 지나가던 호버크라프트랑 부딪혔다고. 아니, 그걸 물은 게 아닌데? 그럼 뭘 물은 거야? 상냥하게도 그녀는 혼잣말처럼 내뱉은 내 말에 진지하게 대답을 해주었다. 정말 괜찮은 거 맞아?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야. 멀쩡해. 가벼운 타박상인 것 같으니까. 괜찮다는 말과 함께 감사 인사를 건네고는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주변을 둘러보던 나는 그만 발걸음을 다시 멈춰 세워야만 했다. 이질감이 느껴지는 풍경이었다.
여긴 도대체 어디지? 이질감은 풍경에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었다. 마치 나의 몸이 내 몸이 아닌 것 같은 이질감이 온몸을 관통하고 있었다. 잠시 동안 내가 어쩌다 이곳을 있게 된 건지 기억을 더듬어 보려 했지만 어째서인지 떠오르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저기 있잖아. 여긴 어디야? 여기? 여기 백석시 A구역이잖아. 갑자기 왜 그런 당연한 걸 묻느냐는 듯 나를 바라보는 여학생. 이윽고 그녀는 나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며 되물었다. 그래. 뭐 이상한 거라도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잠시 착각했나 봐.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야, 어디가? 나를 붙잡으려는 목소리를 뒤로 한 채 나는 급히 그곳을 빠져나왔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지? 백석시 A구역이라니. 숨을 고르며 다시 생각해봐도 영문을 알 수 없는 대답이었다. 내가 있던 곳은 분명 백석시가 아니었던 건 물론이고 더군다나 A구역이라니. 그런 도로명이 있었던가? 난데없는 복잡한 상황에 버릇처럼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려는 나는 순간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더 발견할 수 있었다. 뭐야, 나도 모르게 놀랐다는 말로도 부족할 반응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꿈인가? 꿈이라면 분명 깨어나고 나서도 오랫동안 두고두고 기억날 만한 그런 꿈이겠지? 머리카락을 헝클려다가 말고 나는 내 몸을 살펴보았다. 가느다랗게 변한 손목과 내 것이 아닌 듯한 양속. 골격마저도 눈에 띄게 변해 있는 내 몸은 아이러니하게도 내 몸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었다. 게다가 허벅지에서 느낀 이질감 섞인 통증은 내게 지금의 상황이 꿈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었고 말이다. 몸이 바뀌기라도 한 건가? 마음속으로 그 짧은 시간 동안 말도 안 되라는 말을 몇 번이나 되뇌었는지 모르겠다. 적어도 수백 번은 중얼거렸지 않았을까? 이젠 어떻게 해야 하지? 진짜 나는 어떻게 된 걸까? 몸이 바뀐 건가? 머릿속에서 툭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성적 사고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였을까? 그 뒤로는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다. 말 그대로 뇌정지 상태. 나는 그만 생각을 멈추었다. 그때였다. 거기 있어? 멀리서 들어본 적 있는 목소리가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한참을 뛰었네. 백석고등학교는 그쪽이 아니라고. 백석고등학교라고? 이 학생은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나는 분명 아직 중학교 3학년일 텐데. 너 백석고등학교 학생 아니야? 신입생 맞지? 그녀는 내 어리둥절한 표정을 보고서는 이상하다는 듯 재차 확인하려는 건지 질문을 건넸다. 내 뇌가 정지 상태에서 깨어난 건 다행스럽게도 그때쯤의 일이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걸 뒤늦게나마 내가 눈치챈 것은 었을까? 몸의 주인이 바뀐 거야? 맞는데? 잘됐다. 나도 백석고등학교 신입생이거든. 내 이름은 유미라고 해. 그녀의 교복에 달린 이름표가 골목길에 들어오는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나의 교복과 그녀의 교복이 같다는 걸 눈치챌 수 있었던 건 정말 다행인 일이었다. 네 이름은 뭐야? 내 이름은 이름을 꺼내려다 말고 나는 내 교복에 달려있던 이름표를 흘낏 바라보았다. 목소리를 삼킨 나는 명찰에 적힌 이름을 그녀에게 알려주었다. 그렇구나.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잘 부탁해. 유미라는 이름의 여학생은 다시 한번 내게 손을 내밀었다. 이번엔 도움의 손길이 아닌 내게 악수를 청하는 뜻의 손길이었다. 때마침 불어오는 바람에 그녀의 갈색 머리칼과 교복의 옷깃이 살랑살랑 흔들렸다. 무언가에 홀린 듯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응, 잘 부탁해. 얼떨결에 잘 부탁한다는 말을 건네긴 했지만 진심이 담긴 건 아니었다. 왜 빈말해.
마주 잡은 유미의 손은 마치 비단결을 만지는 것처럼 부드러웠다. 물론 지금의 내겐 가시 돋친 밤껍질을 만지는 것처럼 불편하게 느껴졌지만 말이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도무지 정리할 수가 없었다. 몸이 바뀌다니. 정말 몸이 바뀐 거였구나. 영화나 만화에서나 가능할 법한 이야기라며 나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내 불편한 감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유미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를 백석고등학교로 안내하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나로서는 그녀를 잠자코 따라가는 수밖에 없었다. 입학식이라니 되게 두근거린다. 그렇지 않아? 입학식이라고? 나는 유미의 말에 뭐라 반응을 보여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멀뚱멀뚱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너 입학식 날이라고 너무 긴장한 거 아니야? 유미는 나의 긴장을 풀어주려는 듯 어깨를 쿡쿡 찔러댔다. 입학식 정도의 긴장감이라면 모르겠지만 당연하게도 그런 자극으로 긴장이 풀릴 리는 없었다. 그런가? 응, 완전 긴장한 것 같아 보여. 그렇구나. 오늘은 입학식 날이었구나. 유미의 말을 듣고서야 나는 내가 놓치고 있던 부분을 뒤늦게나마 눈치챌 수 있었다. 주변에는 여전히 겨울의 입김을 떨쳐내지 못한 듯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분명 나는 여름방학이 다 끝나가고 중학교에서의 마지막 학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불어오는 쌀쌀한 바람과 유미라는 여학생이 말한 입학식이라는 단어가 새로운 사실 하나를 내게 알려준다. 단순히 몸만 바뀐 것이 아니었다. 바뀐 것이다. 시간이 바뀐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학생이었어야 했을 나를 졸지의 시간 여행자이자 유체 이탈의 경험자가 되어 있었다. 왜 그래? 아니야. 정말 긴장했나 봐. 나는 당황스러운 티를 애써 억누르고는 최대한 아무 일도 없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이를 직접 겪고 있는 나조차도 믿기지 않는데 유미라고 다를까? 유미는 나의 멋쩍은 미소를 보더니 전염이라도 낸 듯 머쓱한 웃음을 입가에 띄었다. 그런 얘기 들으니까 나도 좀 긴장되네. 반배정이라도 잘 됐으면 좋겠다. 그녀는 소원을 빌듯 하늘에 대고 말했다. 행운을 빌게. 이번엔 내가 그녀의 혼잣말 같은 이야기에 반응을 보였다. 고마워. 너도 행운을 빌어. 한쪽에선 빈 껍데기 같은 말이, 그리고 다른 한쪽에선 감정이 가득하다 못해 넘칠 것 같은 말이 오갔다. 확실히 불공정해 보이는 감정 교환이었다. 죄책감이라도 든 걸까? 왠지 심장이 무거운 기분이었다. 심장이 무거웠던 건 아무래도 기분 탓만은 아닌 모양이다. 유미를 따라 학교로 향하던 중 나는 뒤늦게나마 교복 안주머니에 들어있던 휴대용 태블릿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이하게 생긴 태블릿이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디자인이 분명했다. 태블릿을 켜는 그 짤막한 순간 동안 불안한 생각들이 자꾸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3월 3일, 태블릿 잠금 화면에 위젯에 나타나 있는 오늘의 날짜였다. 내가 알지 못하는 대규모의 몰래카메라가 아니라면 나는 시간여행과 유체이탈을 동시에 경험하는 것과 대규모의 몰래카메라 사이에서 일어날 확률이 더 높은 걸 고르라고 한다면 단연코 후자겠지만 인생은 항상 확률대로 흘러가지는 않는 법이다. 확실하지 않은 건 내가 어느 시간대로 시간여행을 할 것인지였다. 태블릿의 잠금 화면에는 올해가 몇 년도인지는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잠금 화면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내 생각을 읽기라도 한 것인지 현재의 시간과 날짜만을 표시하고 있던 잠금 화면이 저절로 해제되었다.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몰라 눈을 깜빡이다 말고 잠금 화면이 해제된 것만이 바로 이 눈동자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다시 한번 내가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그나저나 이 태블릿에는 원래 주인의 정보나 이를 유치할 수 있는 것들도 제법 들어있었을 텐데 어쩌면 상황을 풀어나갈 만한 정보를 이 태블릿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과 함께 나는 태블릿의 날짜 탭을 눌렀다. 여기야, 백석고등학교.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는데 때마침 들려온 유미의 목소리가 이를 제지했다. 태블릿에서 눈을 떼고는 나는 고개를 들어 어느새 도착한 백석고등학교 건물을 바라보았다. 강당은 저쪽인가 보네. 유미를 따라 입학식이 열리는 강당으로 향하며 나는 다시금 방금 보았던 숫자를 곱씹어 보았다. 2019나 2020, 아니 적어도 2032 정도의 숫자 정도라면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몸도 바뀌었는데 시간여행이라고 못할 건 없지. 그렇고 말고. 차라리 3000이나 4000 정도의 숫자가 적혀 있었다면 대규모의 몰래카메라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 않았을까? 그래도 이건 정도가 지나친 것 같은데? 나는 다시 태블릿을 켜 날짜를 확인해 보았다. 2136년이야? 2136을 잘못 본 건 분명 아니었다. 태블릿의 날짜 탭에 적혀있던 숫자란 다름 아닌 136이라는 세 자리 숫자였다. 나는 장장 2000년이라는 세월을 거슬러 온 거라고? 나 도대체 어느 시대 사람이야? 안 그래도 복잡했던 머릿속이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았다. 진짜 복잡하겠네. 입학식이 끝난 뒤 배정받은 교실에 들어오고 나서도 복잡한 건 여전했다. 내가 받은 A반이었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것쯤은 나도 잘 알고 있었다. 교실에 도착하자마자 다른 학생들은 저마다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 울타리 속에 끼어들 겨를 따윈 없었다. 눈에 띄지 않는 구석 자리에 앉은 나는 태블릿을 뒤지며 지금 상황에 풀어나갈 만한 실마리를 찾아보려는 중이었다. 혹시나 하는 생각이었다. 136년이라는 현실감 없는 숫자가 와닿지는 않지만 그래도 원래 내 몸과 바뀐 몸 사이의 연관성 정도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최대한 상상력을 발휘하려 애를 쓰며 나는 태블릿에 저장되어 있던 정보들을 뒤졌다. 내 옆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기 전까지는 말이다. 안녕, 또 만났네?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편의주의적 상황이 아닐까? 나의 곁에 다가온 갈색머리 여학생은 당연하다는 듯 내 옆자리에 가방을 내려놓았다. 반갑게 손을 흔드는 유미에게 나는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인사를 건넸다. 네가 반배정 잘 되게 해달라고 한 게 효과가 있었나 봐. 유미는 상냥하기 그지없는 미소를 띈 채 내게 한 발짝 다가왔다. 뭘 그렇게 보고 있는 거야? 재밌는 거라도 있어? 그게 내가 좀 멀리서 학교를 배정받아서 근처에 아는 게 없어서 찾아보고 있었던 거야.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 건지 바뀐 몸의 원래 주인은 꽤나 먼 곳에서 이 학교로 배정을 받은 모양이었다. 덕분에 학교에 아는 사람도 없어 보였고 무엇보다도 부모님과 떨어져 자취 생활을 하기로 한 듯 보였다. 그리고 나는 그 정보를 토대로 그를 흉내내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렇게 헤매고 있었구나. 그렇지. 본의 아니게 나의 행동에 당위성이 부여된다. 유미의 눈동자에서 의심의 눈초리 같은 건 지워진 지 오래였다. 순수한 미소만이 그녀의 눈가에 남아있을 뿐. 사실 나도 조금 먼 곳에서 학교를 배정받았거든. 그래서 아는 사람도 없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서로 친하게 지내자. 거부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미소였다. 이미 대답은 정해져 있으니 넌 그 말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듯한 순수한 미소였다. 그 뒤로 유미는 항상 나와 붙어 다니게 되었다. 학교에서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그녀는 나와 함께였다. 처음에는 부담스럽기도 했고 다시 원래 내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유미와 거리를 두려 했지만 오히려 그럴 때마다 나와 유미의 사이는 거리는 점점 좁혀져만 갔다. 새로운 세계였다.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많은 것들의 자취를 감추고 새로운 것들이 그 자리를 메운 세상. 그 차이는 자릿수가 다른 두 숫자의 간극만큼이나 벌어져 있으면서도 단지 숫자의 따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만큼 가까워 보이기도 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사라졌다는 말밖에는 들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여파로 이 세계에서는 자연적인 것들이 모습을 감춘 뒤였다. 농장에서 딴 신선한 과일도, 여름이면 푸른색으로 물들던 관목도, 지겹도록 들려오던 매미들의 울음소리도 이젠 이 세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었다. 어쨌거나 나는 원래의 내 몸으로 돌아갈 방법을 열심히 모색해 보았다. 가끔 잠에서 깨어나면 원래의 나로 돌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지만 그건 희망사항에 불과했다. 그렇게 136이라는 숫자가 137로 바뀔 동안에도 나는 원래의 세계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러는 동안 나는 유미 덕분에 새로운 세계에서의 생활에 제법 빠르게 적응해 나가고 있었다. 유미는 모든 것이 서툰 나를 의심조차 하지 않은 채 자기 일처럼 도와줬다. 그렇게 유미와 내가 둘도 없는 사이가 된 건 두말할 필요도 없는 사실이었다. 원래의 몸을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도 점점 희미해져 갔다. 그럼에도 내가 여전히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건 무의식, 어디에선가 들려오는 돌아가야 한다는 무언의 아우성 때문이었다. 정체 모를 무의식의 아우성. 나는 그 무의식의 외침을 연어의 회귀 본능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제 와서 묻는 건데 말이야. 갑자기 뭔데? 유미에게 묻고 싶었던 질문 하나가 문득 떠올랐다. 여태껏 궁금했지만 신뢰가 될 것 같아 미처 하지 못한 질문이었는데 왠지 지금이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넌 왜 그렇게 나한테 신경을 써줬던 거야? 왜? 혹시 싫었어? 유미는 발걸음 속도를 늦추고는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아니, 그런 건 아닌데. 하긴 이런 미소녀 여학생이 챙겨주는데 싫을 리가 있겠어? 아, 네. 뭐야 그 반응은? 내 미적지근한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유미는 삐진 척 반대편으로 고개를 들렸지만 잠시뿐이었다. 유미는 이내 고개를 치켜들더니 인공구름이 떠다니는 하늘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나에게 넌지시 말을 건넸다. 그냥 그러고 싶었어. 별다른 이유도 없이? 그럼 다른 이유가 필요해? 와닿지는 않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나도 유미도 각자 다른 이유로 잠시 생각에 빠진다. 먼저 입을 연 건 유미 쪽이었다. 원래 가슴이 시키는 일에는 이유가 없는 법이라고. 이번에도 와닿지는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유미다운 이야기였다. 분명 얼마 걷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느샌가 사거리 앞에 도착해 있었다. 그럼 내일 봐. 조심해서 들어가고. 사거리 앞에 선 유미는 손을 흔들며 내게 인사를 건넸다. 평소와 같은 인사말 뒤에는 조심하라는 말이 덧붙여졌다. 분명 아까 횡단보도에서 있었던 일 때문이겠지? 알겠어. 내일 봐. 반대편으로 향하는 유미를 바라보며 나도 인사를 건넸다. 건물목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휴대용 태블릿을 꺼내 현재 시각을 확인해 보았다. 오후 4시 반. 아직 해가 지기엔 한참이나 먼 시각이었다. 메신저함에는 이메일이 한 통 와 있었다. 30분 전 학교가 마쳤을 때쯤 도착한 이메일이었다. 선배, 이 사이트 좀 확인해 주세요. 발신일을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어렵지 않게 누가 이메일을 보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런 이모티콘을 써가며 메일을 보낼 사람이라면 딱 한 명밖에는 없으니까. 사실 메신저 기능을 사용할 일이 극히 제한적이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현진에
내가 메일을 보낸 사람은 나와 같이 오컬트부에 속해 있는 후배 현지였다. 아마 지금 동아리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 때문에 메일이 온 거겠지. 메일의 본문에는 몇 가지 사이트의 URL이 첨부되어 있었다. 알겠어. 집에 가면 확인해 볼게. 전송 버튼을 누른 지 몇 초도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금세 메일이 도착했다는 알림이 나타났다. 고마워요 선배. 파이팅! 빠르다. 난 30분이 지나서 답장을 보냈는데 어떻게 저런 이모티콘을 일일이 넣으면서도 저렇게 답장을 빨리 보낼 수 있는 거지? 내 생각도 말야. 놀라운 능력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 태블릿은 도로 주머니 속에 집어넣자 때맞춰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다. 길을 건너려다 말고 나는 근처에서 나에게 향하는 듯한 시선을 느끼고는 고개를 돌려 주변을 둘러보았다. 순찰 로봇인가? 아니면 환경미화 로봇?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주변을 둘러보던 나의 시선이 돌연 한 곳에 멈췄다. 그 순간이었다. 데자뷰처럼 시간이 잠시 멈춘 듯한 기분이 또다시 들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나의 시선이 향한 곳. 그곳에는 나를 바라보는 한 소녀가 있었다. 이 소녀가 나인가? 분명 방금 횡단보도에서 마주쳤던 그 소녀가 틀림없었다. 반대편 길목에서 나와 눈이 마주친 소녀는 곧장 고개를 돌리더니 좁은 골목길로 사라졌다. 이번에도 나는 무언가에 홀린 듯 소녀가 사라진 골목길로 발걸음을 돌렸다. 이유는 나도 알 수 없었다. 나를 바라보는 이름조차 모를 그 소녀의 눈빛이 마음에 걸려서였을까? 물론 그게 명확한 이유가 되지 못하리라는 것쯤은 나도 알고 있었다. 발걸음이 빨라졌다. 나는 어느새 생면부지에 소녀를 뒤쫓고 있었다. 일단 무턱대고 골목길로 들어서긴 했는데 어디로 사라진 거야? 그 소녀는 이미 모습을 감춘 뒤였다. 역시 괜한 짓이려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나는 골목길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한참 동안이나 더 골목길을 살펴보았지만 사라져버린 소녀를 찾기는 역시나 어려운 일이었다. 아스팔트와 건물로부터 반사된 폐열만이 좁은 골목길을 빠져나가지 못한 채 내 주변을 맴돌고 있을 뿐 소녀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목덜미에서는 땀줄기가 주르륵 흘러내렸다. 평소보다 빠른 걸음으로 골목길을 돌아다니느라 그런지 호흡도 제법 가빠져 있었다. 소녀를 찾는 것을 멈추고는 잠시 숨을 돌렸다. 역시나 괜한 짓이었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다. 하지만 횡단보도에서 처음 그 소녀와 마주쳤을 때 나를 바라보던 그녀는 눈동자가 또렷이 기억났다. 내게 마치 무언가를 말하고 싶다는 듯 흔들리고 있는 소녀의 눈동자. 내가 너무 괴한 상상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도 적어도 내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어쨌거나 결정을 내릴 시간이었다. 소녀를 계속 찾아야지. 저 친구가 내 본체인 것 같은데? 신경 쓰이는데. 역시 이대로 집에 돌아가기엔 신경 쓰이는 구석이 너무 많아서였을까? 주머니에서 태블릿을 꺼내 시간을 확인한 나는 다시금 주변을 빙글 돌아보았다. 시선이 느껴졌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주변을 둘러보자 여지껏 느껴지지 않았던 인기척이 어렴풋이 느껴졌다. 사람이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었다. 거기 누구 있어요? 내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골목길 벽에 부딪혔다.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다. 메아리가 먹고 좁은 골목길에는 잠시 침묵이 감돈다. 누구지? 내가 찾던 그 소녀인가? 반대편에서 들려온 덜커덩하는 소리를 급히 고개를 돌렸다.
방금 내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면 조금 불친절한 대답임이 틀림없었다. 침묵에 잠시 잠긴 골목길에는 분명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정말 내가 찾던 그 소녀인 걸까? 나는 마른 침을 삼키고는 소리가 들려온 곳을 향해 조심조심 발을 내딛었다. 어딘가 익숙한 실루엣이었다. 깜짝이야. 뭐야, 유미치가 왜 여기에? 그러는 너는 집에 들어가는 거 아니었어? 그러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유미가 왜 여기 있는 거지? 서로 한바탕 큰 소리를 내고 났더니 여태껏 맛보지 못한 어색함이 둘 사이를 맴돌고 있었다. 혹시 내 뒤를 밟고 있었던 거야? 아니거든. 그냥 우연히 마주친 거거든. 국어책을 읽는 듯한 연기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뭐든 잘하는 유미였지만 연기만큼은 영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황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유미의 이마에도 땀이 가득 맺혀 있었다. 보아하니 내가 골목길에 들어섰을 때부터 내 뒤를 밟았던 거구만. 물론 나도 누군지 모를 사람을 찾고 있긴 했지만 어디 가고 있었는데? 그게... 챙겨주는 건 고맙지만 이렇게 미행까지 할 정도의 집착은 아무래도 좀... 그치? 이거 얀데레인가 뭔가 하는 초기 증상 아닌가? 길을 잘못 들었나 봐. 아, 네. 전혀 믿음직스럽지 못한 대답에 나도 전혀 믿음직스럽지 못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자 유미는 버럭 목소리를 높이며 내게 말했다. 그러는 너는 집에 간 대놓고 어디로 가고 있었던 거야? 아까 횡단보도에서 봤던 그 소녀를 뒤쫓고 있었다고 이야기한다면 유미는 어떻게 반응할까? 이것도 비밀로 하는 게 좋겠다. 유미에게는 비밀로 해야 할 게 한 가지 더 늘어갔다. 늦었는데 빨리 돌아가자. 정말...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어째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보다 더 서먹서먹한 분위기였다. 사거리에 도착했을 땐 해가 곧 지려는 듯 하늘은 발그스레한 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럼 진짜 내일 봐. 작별 인사치고는 특이한 미사여구가 붙은 말을 유미에게 건네고선 나는 횡단보도를 건너 집으로 향했다. 아직 해가 다 지지도 않았는데 며칠치의 특이한 일들은 오늘 하루에 다 겪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피곤하다. 하긴 그럴 만도 했다. 며칠 동안 해야 할 운동을 오늘 하루에 다 하기도 했으니까. 집에 도착하자 태양의 끝자락만이 하늘에 남아 오늘의 다 끝나감을 알려주고 있었다. 다음날 교실에 도착했을 때 유미는 교실 뒤편에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자리로 향하려는데 유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 좋은 아침. 어제 일은 벌써 새까맣게 잊었는지 유미는 오늘도 하이 텐션을 유지하고 있었다. 선배, 오랜만이에요. 그러자 유미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현지도 나를 발견하고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어라, 현지 너도 있었네. 여긴 웬일이야? 유미 언니가 이야기할 게 있다고 해서요. 아침부터 이렇게 불러서까지 이야기할 정도라면 제법 중요한 이야기인가? 그럼 전 선배도 봤으니까 이만 가볼게요. 벌써? 이야기할 거 있다고 하지 않았어? 이야기는 이미 다 했어요. 다음 동아리 시간에 봐요, 선배. 뭐 인사가 이야기야? 무슨 일이지? 현지는 내게 인사를 건네고선 금세 교실 밖으로 걸어나갔다. 나는 자리로 돌아오는 유미에게 방금 전 일의 설명을 요구했다. 무슨 이야기 한 거야? 그건 여자들만의 비밀. 나는 여자가 아니야? 뭐야 그게?
뭐 나중에 현지한테 커피라도 한 잔 사주면서 물어보면 말해주지 않을까? 기말고사가 끝나고 여름방학을 앞둔 교실의 시간은 말 그대로 어영부영 흘러간다. 물론 그러는 와중에도 생산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유미 같은 학생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나는 평균과 조금 더 가까운 쪽이란 말이지. 어쩌다 보니 학교에서의 일과가 끝나고 벌써 하교할 시간이 되어 있었다. 나는 수업용 태블릿을 캐비티 속에 넣어두고는 유미를 살펴보았다. 유미는 아직 정리할 게 남았는지 태블릿을 만지작대고 있었다. 오늘은 학생회 회의가 있어서. 나의 시선을 눈치챈 유미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 먼저 가. 많이 늦을 것 같아. 알겠어. 그럼 수고해. 내일 봐. 교실 밖으로 걸어 나온 나는 곧장 집으로 향하는 대신 1학년 C반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혹시나 현지가 교실에 남아있다면 아침에 있었던 일도 물어볼 겸 같이 하교할까 생각하기도 했는데 현지는 이미 먼저 집으로 향한 건지 교실에는 보이지 않았다. 어쩔 수 없지. 왠지 오늘 하굣길은 평소보다 시간이 더디게 흐를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머리 위에는 뜨거운 햇빛이 내려쬐고 발밑에는 후덥지근한 열기가 올라온다.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 여름의 무더위 속을 걷는 내가 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는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다는 것 뿐이었다. 여름방학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앞으로의 진로 계획이라든지 오컬트부에서의 일이라든지 생각해야 할 것들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무더위에 잠식된 인간은 정상적인 사고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법이다. 집으로 돌아가 에어컨 바람을 쐰다면 정신이 좀 들지 않을까? 교복 셔츠를 펄럭이며 횡단보도의 신호를 기다리던 나는 문득 근처에서 느껴지는 소란스러운 낌새에 그쪽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지? 건너편 길목에서 들려오는 소리인 것 같았다. 소리가 들려오는 곳에는 서너 명 정도의 사람이 몰려 있었다. 그리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무더위 속에 잠들어 있던 나의 호기심을 깨우기엔 충분한 수였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말고 나는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으로 슬그머니 걸어가 보았다. 일렬로 모여있는 사람들 틈에는 평소에 길거리에서 흔히 보이던 로봇들이 있었다. 평소와 다른 점이라면 무더기로 모여있는 로봇들이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이리저리 비틀대고 있었다는 것 정도?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걸까? 가끔씩 안내 로봇이 고장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단체로 마시간 경우는 처음 본 것 같은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다. 소란의 규모도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다. 중앙관제센터에서 연락을 취하는 사람 한 명을 제외하면 다른 사람은 모두 제각각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로봇들을 빤히 바라보며 한마디씩 내뱉을 뿐이었다. 혹시 중앙관제센터가 해킹이라도 된 거 아냐? 글쎄, 누가 장난이라고 치는 걸까? 로봇도 더위 먹어서 맛간 것 아닐까? 그러고 보니 1년 전 이맘때쯤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았던가? 그때는 이런 일에 신경 쓸 겨를도 없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기억이 났다. 정말 로봇이 더위라도 먹는 걸까? 여하튼 이런 무더위 속에서 사람들의 신경을 끈 것 치고는 별일 아니라는 생각과 함께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려 했다. 소란의 틈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길을 걷고 있던 한 여학생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어제 그 여자애? 나는 발걸음을 옮기려다 말고 그 자리에 박힌 듯 멈춰섰다. 바닥을 바라보며 길을 걷는 소녀의 주변에는 여름답지 않은 서른함이 느껴졌다. 소녀의 시선은 아래쪽으로 늘어진 짧은 단발 머리칼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지만 어제의 그 시선이 또렷이 떠올랐다. 나를 지켜보던 날카로운 시선. 당연하겠지만 그 소란의 현장 속에서 그녀를 신경 쓰는 사람은 오직 나뿐인 듯했다. 나는 멍하니 소녀가 반대편 길목으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때였다. 이거 봐.
어제 다시 제대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러게 잠시 관제센터에 문제가 생겼나 봐. 소녀가 반대편 길목으로 사라져자 제 기능을 되찾은 로봇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일시적인 소요가 끝나자 모여있던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져 왔다. 뭐지? 단순히 타이밍상의 문제이며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다기엔 어제 일도 그렇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득 머릿속을 맴도는 의문점이 나를 움직였다. 나는 소녀가 걸어간 길목을 따라 그녀를 뒤쫓았다. 이번에도 어제와 좁은 골목이었다. 길목길 한쪽에서 소녀의 뒷모습을 잠깐 발견하고는 속도를 내어보았지만 소녀는 자신의 뒤를 뒤쫓는 나를 수상쩍게 여기더라도 한 건지 내게 뭐라 말을 건넬 틈도 없이 자신의 속도를 올렸다. 왠지 이번이 아니면 다시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열심히 소녀의 뒤를 따라갔다. 물어보는 것이었다. 왜 나를 처음 보고선 그렇게 놀란 것이며 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건지. 그리고 방금 있었던 일은 무엇인지. 무더위에 잠식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던 나의 뇌는 어느덧 원래의 상태를 되찾은 모양이었다. 소녀가 지나간 골목길에 모퉁이를 누르는 순간 우와! 무언가가 다리에 걸리는 느낌과 함께 내 몸이 균형을 잃는다. 무게중심 바깥으로 쏠려버린 내 몸은 곧장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쳤다. 고디와 내 팔과 딱딱한 아스팔트 바닥이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고 팔꿈치에서 옥신거리는 통증이 올라왔다. 아!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받은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든 내 오른팔을 부여잡았다. 다행히 큰 상처는 아니고 가벼운 타박상 정도인 것 같았다. 몸을 털고 일어나려는데 나의 앞에 누군가가 쓱 모습을 드러냈다. 제가 보이나요? 무슨 시츄에이션? 소녀였다.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소녀. 하지만 소녀가 건넨 뜻밖의 물음에 나는 그만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역시 당신은 제가 보였던 거군요. 자신을 빤히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눈치챈 건지 소녀는 그렇게 단정지었다. 내가 몸을 일으키자 소녀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왜 계속 저를 쫓아왔던 거죠? 그거야, 너도 어제는 나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잖아. 그것도 그렇네요. 납득했다는 듯 소녀가 그 고개를 끄덕였다.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은 건 정말 다행이었다. 그나저나 당신은 정체가 뭐죠? 응? 정체가 뭐냐니? 어째서 당신은 저를 볼 수 있는 거고 왜 당신의 눈에서는 죽음이 보이지 않는 거죠? 죽음? 보인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이해심이 넓은 나였지만 소녀의 말을 곧장 이해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 나의 의아한 반응을 본 소녀는 아차하는 표정을 지으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혹시 당신도 저와 같은 유령인가요? 아니, 난 학생인데. 그냥 멀쩡히 살아있기도 하고. 하긴 그렇겠죠. 역시나라고 말하는 듯한 소녀의 표정에는 티나지 않지만 허둥지둥하는 기색이 잔뜩 묻어 있었다. 대뜸 내게서 죽음이 보이지 않는다느니 내가 자신과 같은 유령이 아니냐느니 하는 말을 일말의 상명조차 없이 꺼내다니 어지간히도 말주변 없는 유령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내가 대신 묻는 수밖엔. 그런데 갑자기 유령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소녀에게 건넨 첫 번째 질문이었다. 소녀는 질문을 받는 것도 익숙치 않았는지 잔뜩 당황스러운 기색을 내비치며 말을 꺼내지도 못하고 있었다. 다짜고짜 유령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해하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믿기 힘들겠지만 지금 당신 눈앞에 보이는 저는 유령이니까요.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유령 말이에요.
소녀는 자신의 차분한 목소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더듬거리는 투로 자신이 유령임을 설명했다. 그렇구나. 뭔가요? 그 반응은 어째서 의심하지 않는 거죠? 자기 앞에 나타나 다리를 건 사람이 대뜸 자신을 유령이라고 소개하는데. 아, 그게 평소에도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유령이 꼭 있을 거라 생각했어.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인 건 도리어 내가 아닌 소녀 쪽이었다. 유체 이탈도 있고 시간여행도 있는데 유령이라고 없겠는가? 유령이라고 마주쳤다고 해서 별다른 감흥은 없었다. 소녀는 내 무덤덤한 반응이 아무래도 믿기지 않는 듯했다. 그런가요? 한 번 정도 사람 앞에 설 각오는 하고 있었는데. 왠지 소녀는 의심해주기를 바랐다는 듯 아쉬운 목소리를 냈다. 나는 두 번째 질문을 건넸다. 내가 유령이라는 건 알겠어. 그런데 죽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야? 말 그대로예요. 유령의 능력인지 동질감을 갈구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 다른 사람의 죽음이 보여요. 잘 상상이 안 가는데 죽음이라. 죽음을 본다. 말을 그려보려 했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다.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런 걸 말하는 건가? 아니요.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죽는 장면이 보여요. 무서운 능력이네. 잠깐 침묵이 찾아오려는데 소녀는 갑자기 내 손목을 붙잡고는 나를 길목길 밖으로 이끌었다. 나의 손목은 붙잡은 소년의 손은 유령이라는 말에 걸맞게 싸늘함이 느껴졌다. 자, 봐요. 소녀는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한 중년 남성의 눈앞에 손을 흔들어 보였다. 하지만 그 남자는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저 신호가 바뀌기만을 계속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소녀는 자신이 유령임을 증명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던 모양이었다. 신호가 바뀌고 그는 반대편으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걸어갔다. 옆에서 사람이 다가오자 소녀는 다시 나의 손목을 붙잡고는 인적 드문 골목길 속으로 숨어들었다. 골목길로 숨어든 소녀는 나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다. 저 사람은 병으로 죽나 봐요. 다행히 평범한 장면이네요. 허무하리 많지 새하얀 색이에요. 아, 응. 소녀는 자신이 본 죽음의 감상을 감정 없이 읊조렸다. 그녀는 곁을 맴돌던 음울함이 한층 더 짙음을 더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위화감이 드는 음울함이다. 자, 이제 확실해졌죠? 제가 유령이라는 것.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빠진다. 방금 전 소녀의 말에 섞였던 다행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다. 그런데 말이야, 괜찮아? 뭐가요? 아무리 유령이라 해도 사람이 죽는 장면만 계속 보다 보면 맞아요. 방금 그 사람처럼 평범하게 죽는 사람도 있다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까요. 애초에 반박할 생각은 없었던 것처럼 소녀는 내가 말을 꺼내자마자 나의 이야기에 수긍했다. 소녀는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는다. 무서워요. 더 이상 사람이 죽는 장면도 보고 싶지 않고 영혼처럼 이곳을 떠돌아다니고 싶지도 않은데. 소녀가 울먹였다. 힘겹게 목소리를 쥐어짜내는 소녀를 바라보며 그제야 음울함 아래에 가려져 있던 그녀의 앳돼 보이는 메모가 눈에 들어왔다. 많아봤자 중학생 정도로 되어 보이는 소녀의 얼굴엔 나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무거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소녀가 겪었던 감정을 나는 아무래도 가늠할 수 없겠지. 당신의 눈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째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이에요. 이렇게 누군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었던 것. 처음 봤을 땐 당신도 저처럼 유령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그 여자애를 봤겠네. 네, 그 사람 눈에선 죽음이 보였어요.
그때 당신도 사람인 걸 알았죠. 유미가 죽는다. 글쎄, 지금으로선 전혀 와닿지 않는 이야기였다. 그래서 도망쳤던 거야? 맞아요.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지만 그래서 나를 계속 지켜봤던 거고? 네, 소녀의 그늘진 눈동자가 나를 향했다. 자신을 도와달라는 듯한 무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분명 소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내게 무언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리라. 하지만 내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건 그런데 지낼 곳은 있어? 소녀는 고개를 가로지었다. 유령인걸요. 짧지만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을 정도의 대답이었다. 그럼 당분간은 내 집에서 지낼래? 집에 다른 사람도 없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것보다는 나을 테니까. 물론 당분간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다. 그래도 돼요? 몸을 일으키며 소녀는 다시 한번 내 말을 확인하듯 물었다. 너만 괜찮다면야. 나의 대답을 들은 소녀는 몸을 천천히 일으켰다. 내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겠지. 잠깐 학교에 들렀다 가자. 챙겨와야 할 게 있어. 알겠어요. 먼저 앞장서 주세요. 따라갈 테니까요. 소녀는 나의 뒤를 따라왔다. 인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게 마치 그림자가 내 뒤를 따라오고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그런데 유령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을 건드릴 수는 있는 모양이네. 길을 걷던 중 나는 문득 생각난 게 있다며 나의 뒤를 따라오고 있던 소녀에게 말을 걸었다. 네. 눈에 안 보이기만 하고 다른 건 살아있을 때랑 똑같은 것 같아요. 배도 고프고 덥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보면 기분이 더러워지는 것도 빼고요. 그리고 온기도 인기척도 안 느껴졌어. 온기라고요? 아까 네가 내 손목을 잡았을 때 되게 차가웠거든. 그런가요? 그건 처음 알았네요. 기분 나빴다면 사과할게요. 응? 아니야.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았는데. 뒤를 돌아보았지만 소녀는 여전히 고개를 땅에 파묻은 것처럼 숨죽인 채 길을 걷고 있었다. 잠깐 봤을 땐 몰랐지만 이렇게 보니 무척 안쓰러워 보이는 모습이었다. 그렇게 걷다 사고 나겠어. 나는 소녀의 손을 잡았다. 뭔가요? 갑자기 그렇게 아래만 보고 걸으면 위험하잖아. 그렇지만 왜 그래? 그냥 나를 빤히 바라보는 소녀. 소녀의 눈동자가 나를 처음 바라봤을 때처럼 흔들렸다. 기분 나쁘면 놓아도 돼. 짓궂네요. 그러고는 소녀는 내 손을 조금 더 세게 잡았다. 따뜻해요. 학교에 도착할 때까지 소녀는 나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요? 내가 소녀와 함께 도착한 곳은 오컬트부 실이었다. 여태껏 바닥을 향해 얼굴을 파묻고 있던 소녀는 드디어 고개를 들고선 오컬트 부실이 신기한 듯 주변을 이리저리 살폈다. 내 멋대로 꾸민 오컬트 부실은 다른 교실과는 달리 제법 아날로그틱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여기 있는 이 인형들은 뭔가요? 학예제 때 쓰려고 모아둔 거야. 소녀가 가리킨 것은 나와 현지가 만들어뒀던 인형들이었다. 물론 평범한 인형은 아니고 부두 인형과 테루테루 인형이랍시고 만들어둔 것들이었는데 소녀는 그 인형들을 제법 유심히 바라보는 중이었다. 학예제요? 여름방학 끝나고 학교에서 열릴 축제인데 꽤나 규모가 큰 행사라 이것저것 많이 하거든. 올해는 불꽃놀이도 한다더라고. 재밌겠네요.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인 소녀는 이내 선반의 인형들에게 관심을 도로 옮겼다. 혹시 하나 가져도 인형 말이야? 그건 괜찮지만 갑자기 왜? 마음에 들어서요. 무덤덤하게 들린 이야기였지만 분명 소녀의 목소리에는 어린애 같은 면모가 묻어 있었다. 어울린다고 해야 할지 안 어울린다고 해야 할지 마음대로 해. 진영장에 놓여있던 인형을 빤히 살펴보던 소녀는 테루테루 인형 하나를 품에 안았다. 인형을 껴안고 있는 소녀를 묘한 눈치로 보고 있던 나는 소녀에게 문득 떠오른 궁금증 하나를 물어보았다. 그런데 말이야, 네가 인형을 들고 있으면 나한테는 그대로 보인다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이는 거야? 인형이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보인다면 분명 이상할 텐데. 소녀는 자신이 고른 테루테루 인형이 마음에 드는지 인형과 눈높이를 맞추어 보니 이내 내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말해주었다. 제 손에 닿는 물건들은 다른 사람들에겐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런 현상 들어본 것 같아. 영체화라고 하던가? 요령과 맞닿은 물건이 보이지 않게 되는 현상. 1학년 때 조사해 본 적 있는 거라며 나는 소녀의 말에 반응을 보였다. 소녀는 그런 현상이 자신이 다룰 수 있는 적당한 크기의 생명체가 아닌 물건에만 일어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는 지금의 상황이 어딘가 우스운지 소녀는 살며시 실소에 가까운 헛웃음을 터뜨렸다. 물론 그녀의 입꼬리가 올라간다거나 하진 않았다. 저는 살아있었을 때 오컬트 같은 건 전혀 안 믿었었겠죠. 네, 그래서 이 오컬트부 부장인 저 자신에게 이 친구에게도 오컬트부라는 걸 성적으로 영입을 시키고 유미뿐만이 아니라 이 소녀라는 친구도 생겨서 두 단짝 친구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쯤 이 게임은 멈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